그러니까 이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본다면 이 다른 거는 나쁜 거니까 빨리 없애야 되는 거고, 이 통합을 본다면 이거는 이미 거기에서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야. 이 두 가지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데, 점차적으로는 통일론에서 통합론 쪽으로 가요. 그거는 통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쉽게 아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결혼 제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결혼 제도라는 게 원래는 여자가 남자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집을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왜 그게 아가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거는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새로 남자의 집에 모든 게 하나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남자의 집에서 제일 어린애냐 이거야. 그거는 갓 시집 온 며느리가 제일 어려. 그래서 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아가도 또 그냥 아가도 아니야. 새 아가지. 근데 요즘에 아가 이렇게 그건 이제 관습으로만 남았을 뿐이고 요새는 아가라고 안 하는 집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부인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의 친정의 모든 걸 버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 이제는 그건 그거대로 있으니까 이게 같이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통합이야.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추석 때나 이런 설날에 당연히 며느리가 이 시댁에 가가지고 며칠 동안 명절 보내고는 지극히 당연해. 마음속으로는 친정 부모도 보고 싶지만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오빠하고 그걸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 그 시댁에 가서 거기서 이 3일 동안 전 부치고 이제 이걸 하는 거지.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제 어느 집 한 집 먼저 갔다가 나머지는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양쪽이 다 이제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통합이라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돼야 돼요? 통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통일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은 북쪽이 남쪽으로 와서 통일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북쪽으로 통일될 거라고 봐? 그렇게 생각이 되면 차라리 안 하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양쪽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통일을 준비할 때 최소한도 심리적 통일에서는 통합을 우리가 가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을 하지만 그 다름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줄여가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화가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시댁에 동화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가능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집이 다 같이 문화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부모님 다 평양이고 제 그 처가는 함경도예요.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금년은 결혼한 지 43년인데 한 20년 동안은 많이 다퉜어요. 뭘 가지고 다퉜냐면 평양냉면이 맛있나 함흥냉면이 맛있나 이거예요. 나는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당연히 평양냉면이고 우리 아내는 냉면 먹으러 가면 당연히 함흥냉면이야. 나는 그 함흥냉면을 왜 먹느냐 이거야 그게. 그냥 이 양념 버무린 거 맵기만 한데 그게 무슨 면 맛이 있냐? 그러면서 난 자꾸 뭐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그거 면을 갖다가 그냥 그 국물에다 말아가지고 그거 왜 먹냐 그 심심하게. 그래가지고 어느 게 더 맛있느냐 해가지고 20년 싸움하다가 결국 우리가 타협을 했어요. 한 번씩 교대로 가자. 교대로. 그래가지고 한 번은 평양냉면 먹었으면 한 번은 함흥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홀짝으로 나눠서 하니까 이제 덜 싸워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은 둘 다 좋아해. 둘 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일을 맞이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일 거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에서는 북쪽이 참 저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라고 배웠고, 북쪽에서는 남쪽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나라라고 배운 거예요. 요새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참 이 통일에 대한 연구할 때, 그리고 제가 국방부에 이 통일 그 자문 교수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 북한에서 나오는 이 산수 교과서를 보면 진짜 야, 이거 이래가지고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 산수 문제가, 애들이 보는 산수 문제가 다 뭐, 미제 땅크가 10개가 들어왔는데 위대한 인민군이 5개를 까부셨다. 땅크 몇 개 남았나. 이게 전부 다 산수 문제가 이래. 우리는 그래도 우아하게 사과 10개가 있었는데 5개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나라에서 이걸 배우고 온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서 어떻게 살겠느냐. 지금 이게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우리하고는 다른가,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이 대학에서 우리 대학원 애들 중에서도 이 통일에 대한 걸 연구하겠다고 연구하다가 이 북쪽에서 오신 이탈 주민들하고 얘기하다가 거의 대부분 그만둡니다. 왜냐? 굉장히 실망합니다. 굉장히 이분들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실망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면, 이 남쪽에서는 자주 해야 되는 얘기를 저분들은 거의 안 해. 그게 첫째가 뭐냐면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그게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느냐 하면,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걸 당해서 주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고마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충성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받아야지. 근데 그게 뭐가 고마워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의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그게 그렇게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걸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10년, 20년 산 분들은 알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더 많이 얻는가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지는데, 맨 처음에 온 분들은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 대신 뭐가 많아요? 더 달라고 그러고, 안 줄 때 불평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과연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혹시 여기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 지원센터에서 혹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 빠질 때가 많다고. 근데 그게 어느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내가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그 체제가 그래요. 체제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많이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당연히 여기서는 했어야 될 상황인데 그분들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건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깔고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육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기 지금 이 두 분은 자진해서 왔다 그러면 이분들 보통뿐이 아닙니다. 교육받으러 자진해서 왔다는 게. 이 북쪽에서는요,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어려워합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그야말로 트로마가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사상 비판받아야 되고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교육받는 거,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게 되면 비판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북쪽에 이런저런 무슨 많은 도움을 주는데 왜 북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그 정치하는 분들도 가끔 하는데 그 북한은 몰라서 그래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걸 내가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쪽의 문화는 전부 다 옳은 거고 북쪽의 문화는 다 잘못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이게 어느 문화나 남쪽에도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북쪽 문화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남쪽의 좋은 점과 북쪽의 나쁜 점을 비교하는 이 교육을 여러분이 받아오셨어. 그래서 남쪽은 굉장히 좋은 문화고 그 다음에 북쪽은 굉장히 이거는 나쁘고 힘든 데다라고 자꾸 오해를 하게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한 참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한번 나가보면 알아. 여기도 이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배웠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쪽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거를 같이 통합을 하겠니?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예를 들면 신랑 집하고 신부 측하고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한쪽은 좀 좋고 한쪽은 아주 나빠서 이건 없애야 되는 그런 가족 문화가 있는 집은 없는 거야.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자꾸 지금까지는 통일교육이나 반공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거의 좋은 점은 굉장히 과장을 하고 이쪽의 좋은 점은 이거는 얘기를 안 해버리고 이쪽에 잘못된 거는 굉장히 또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바람직한 나라고 저쪽은 굉장히 없어져야 할 나라같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빨리 여러분들이 통일되기 전에 버리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저쪽 사람들하고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이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를 한쪽은 없애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없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것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안 돼. 이게 어떤 문화는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절대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소위 이 문화를 이야기 안 하고 정치만 생각했던 분이 저쪽이 그게 3대로 내려가 가지고 젊은 사람이 앞으로 저걸 통치한다 그러면 저거 얼마 있다가 망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 망하죠. 그거 그렇게 쉽게 안 망하죠. 저쪽이 언젠가는 아마 지금처럼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쪽에서 무슨 반공교육을 해가지고 저쪽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저기가 안 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안 돼. 자체적으로 안 되는데 그 크게 두 가지가 뭐 때문에 안 되냐면 첫째로는 시장 경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모든 봉건주의는 역사를 보게 되면 모든 봉건주의는 중상이 발달되면서 상업이 발달되고 돈이 있는 상인들이 생기면서부터 그 봉건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기도 똑같아요. 저기도 지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이 되고 시장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왜냐하면 배급을 더 이상 못 주니까 그럼 저 체제는 이제 이미 끝나는 대로 들어갔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 왜냐하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힘이 있느냐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상인이 이게 이제 그 힘을 얻게 되는데 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정치하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돈이 벌리느냐 안 벌리느냐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분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이 장마당을 이거를 활성화 못하게 막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하는 거예요. 왜? 배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기는 이제 슬슬 이제 그 종막을 고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하기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완전히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이제는 그걸 알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를 막을 수 없는 게 인터넷이야. 그런데 지금 그래서 북한은 이 인터넷을 완전히 통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 보통 주민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을 사용을 못해. 그 북쪽에서만 사용되는 요 망밖에는 사용을 못해. 왜냐하면 이 정보가 이게 개방이 되면 이게 끝난다는 걸 알아, 저기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못 쓰게 이걸 막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이거 로밍 하는 거 엄청나게 이걸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러면서 정보가 오고 가는 걸 막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도 엘리트일수록 이게 전 세계하고 관계되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나마 이 폐쇄적인 나라를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기도 엘리트, 예를 들면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한테는 일반 우리가 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그거를 다 공개를 해야 돼. 아니면 그 전문가를 못 만들고 하다못해 남쪽에 들어와서 해킹하는 기술을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공개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면 그게 공개되는 걸 거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정보는. 그 특징이.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막으려고 해도 이 북한에 대한 정보는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국정원이나 통일부 이 정보를 안 들어도 다 돼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 중국을 통해서 로밍으로 그 소식이 금방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구태여 거기를 통하지 않아도 돼. 이게 정보가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거를 통제를 하고 이걸 발각이 되면 벌을 주고 뭐 이러는 게 되는데 그것도 한두 사람 할 때나 그게 가능하지. 이게 언제까지 막겠어요? 이거 못 막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변하지 않으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근데 그거는 남쪽에서 무슨 반공교육 잘 받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건 자체적으로 그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저쪽하고 어떻게 불필요한 심리적인 갈등을 줄이고 이거를 원만하게 서로 인정하면서 한 나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그래서 이런 교육이 중요한데 그 준비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 너를 인정해 주는 교육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앞으로도 살고 싶으면 함흥냉면도 맛있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할수록 내가 사는 게 편해. 똑같아요. 사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북쪽이라는 데가 어떤 거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잘 편견 없이 좀 배우시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지 그거를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건 안 없어져.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여성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그 시댁에서 너희 친정에서 살았던 거 모든 거 다 버려 이제. 그리고 너는 이 우리 시댁에서 사는 그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너는 명절 때 절대로 친정에 가면 안 돼.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전화도 하면 안 돼서 전화 다 뺐고 몰래 가서 한 거는 갖다가 이거 검찰에 가서 수사해보고 이러면 되겠냐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당대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은 될 거예요. 통일은 되는데 문제는 언제 그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독일에서 통일을 연구하는 학자들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그 당황스러웠던 게 그거예요. 자기들도 통일이 이렇게 빨리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통일이 이렇게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통일에 대한 연구와 준비를 못하고 통일을 맞았다는 게 제일 자기네들이 후회가 되는데 그러면서 한국의 학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근데 왜 너희들은 준비를 안 하냐. 언제 통일이 올지 모르는데 불필요한 이 심리적인 갈등과 낭비를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통일이 됐을 때 남과 북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연구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안 하냐 너희들은. 그게 오히려 독일 학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점이에요. 다행히 우리
이 기관에서는 이런 걸 지금 한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이 통일에 대한 이런 그 열망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분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이 북쪽하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 쉬워요. 내가 결혼을 하신 분은 빨리 내 남편이나 내 부인의 그 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관계없이도 내가 좋은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고 그래가지고 빨리 대통령 선거나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다시는 더 이상 후삼국이 안 나타나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면 돼. 뭐 통일이라는 게 꼭 북쪽하고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부터 남편과 부인이 통일이 돼야 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남쪽의 지역이 통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하고 통일을 하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이 훈련을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잘 사는 게 통일 준비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지역색 가지고 비판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 앞으로 이제 북쪽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의 거에 대한 나하고 다른 것에 대한 이 이해와 포용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심리적인 통합을 앞두고 해야 될 교육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제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요 다음에 있는 회식이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있는 눈치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통일 교육의 첫 걸음이다 이거지.